진해역 마지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해역 마지방은 진해역에서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해마을 라디오에 방문해주신 청취자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은 진해역 스튜디오고요.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자 선아입니다. 다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진해마을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제진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봉식입니다. 박현수라고 합니다. 네, 그 며칠 전에 벚꽃비가 내리면서 어느새 푸른 잎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벚꽃 처음 피었을 때는 네. 좀 춥고 비바람도 치고 그랬는데 벚꽃이 활짝 필 때는 많은 이 상충객이 찾아와가지고 여자동 여자촌 주변이 너무 혼자스럽고 또 주변 그 상충객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조금 마음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안 좋으셨어요? 그 벚꽃을 구경하러 갔으면 그것을 꼭 구경을 해야 되는데 소리 조금 들어가니까 그런 기질이 나오는지 노래도 부르고 그 벚꽃 구경하는 그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제 그 벚꽃 명소들이 주택가랑 이게 그쪽에 접해 있다 보니까 다들 신나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벚꽃 구경하는 관광 예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릴 때부터 관심이 없고 또 벚꽃도 뭐 어릴 때부터 항상 지내는 뭐 네. 어디 가나 있는 곳이니까 뭐 이래 피는지 뭐 지는지 그게 생각도 안 하고 내일 비가 많이 온다던데 이 군한개 때 이래 비 많이 오고 바람 불면 그 뭐 큰 장사도 안 되고 큰일 났을 텐데 다행히 끝나고 내일 많이 온다고 예보가 해서 뭐 다행이네요. 네, 벚꽃 저는 이제 벚꽃으로 얘기를 했는데 벚꽃 얘기 말고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얘기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뭐 직업이 뭐 옳은 직업도 없고 뭐 약간 밤 백수도 아니고 이렇게 뭐 그냥 하루하루 뭐 공부라면 공부랄까 뭐 이것저것 뭐 보면서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현수 선생님은요? 예, 저는 뭐 한 달 동안 그 꽃 구경하러 다니고 또 이제 애들하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지난달에 지금도 조금 목이 걸걸한데 감기가 걸려서 한 달 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봉식 선생님도 감기로 고생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나는 3달 넘었는데 네네. 감기는 보름 만에 나았는데 이 계속 이제 찬바람이 쐬면 이제 기침이 나요. 그래갖고 창원 파티마에서 엑스레이도 여러 번 찍고 했는데도 뭐 감기는 아니라고 이제 그 피 검사하고 이런 거 해보고 이제 했는데 이 뭐 폐렴도 아니고 천식도 아니고 어릴 때 내가 약간 천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 지금 다시 재발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아직까지 고생이 심합니다 지금. 몸 건강 챙기세요. 이 기회에 잘 챙기라는 몸의 신호 아닐까요? 그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하고 계속 술 마시는 낙으로 살다 보니까 뭐 몸은 좀 망가지는 걸 느낍니다 지금. 챙겨 드세요. 네, 저희 오늘 1부 수다 맛지방에서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다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조금 합니다. 조금. 믹스 커피 드실 것 같은데 삼박자 좋아하시나요? 맞습니다. 믹스를 좋아하는데 네. 내가 스타벅스를 처음 접한 것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스타벅스. 네. 예, 그 스타벅스가 난 처음은 이거 영화 제목인지 처음 몰랐었어요. 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애들이
커피를 이 컵에 들고 왔는데 스타벅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스타벅스는 무슨 맛인지 한번 뭐 마셔보자 했는데 뭐 믹스 이제 커피 믹스나 뭐 스타벅스나 처음은 밋밋하더라고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중독이 들었는데 참 맛이 좋고 구수한 맛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 먹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내 손에 스타벅스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그 스타벅스 맛을 보고 지금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진건 선생님 스타벅스 다음에 같이 가요. 예? 같이 갈까요? 다음에 그렇게 하겠어요. 네, 다른 두 분께서는 즐겨 가시는 카페가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방이나 카페인데 가도 일제 커피는 안 마십니다. 그냥 뭐 유자차나 생강차, 뭐 레몬차 이런 거 마시지. 근데 이제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소방서에 이제 있을 때는 24시간 잠을 못 자니까 하루에 매일 10잔 이상씩 먹었어요. 근데 내 말고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고 하루 종일 그 커피 타면 또 담배도 많이 붓고 그 소방서 있을 때 몸을 너무 혹사했어요. 어떤 때는 대기 근무를 서고 이러면 막 3일, 4일씩 아예 못 자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렇게 몸이 확 가더라고요. 지금도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이상 잘 안 먹고 그렇게 또 이 믹스 커피 이게 외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 더 이게 인기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요즘에 뭐 스타벅스가 미국기라 해갖고 이제 불매 운동도 벌린다는 지금 말도 있고 지금 커피 갖고 뭐 말이 많대. 그래서 저는 커피를 지금 또 소방서 딱 그만두고 난 뒤로는 하루 한 잔밖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크게 커피에 대해서는 뭐 할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몸에서 카페인이 안 받아서 보통 카페 같을 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커피 시키고 나머지는 뭐 티라던가 다른 음료를 시키거든요. 근데 카페에 있다가 집에 왔을 때 이렇게 은근히 나는 커피 향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고요. 현수 선생님은 있나요? 저는 그냥 그 믹스 커피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씩 지나가다 커피숍 있으면 아메리카노 한 잔씩 먹고 그렇게 합니다. 다들 커피. 네,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커피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커피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난 놀란 게 네네. 한 10일 전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이 그 진해 역사하고 이수신 장군을 공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경상남도에서 이래 방송을 배워주는 데가 창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경상남도에서 이래 촬영 장비를 대여해서 이렇게 이수신 장군 전적지 진해요 수치에 가면 하포 해전터하고 안골포 해전터하고 웅포 해전터를 가면서 이 촬영을 하는데 제보고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갔는데 수치에 가니까 지금 거기 전부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모든 게 문 닫았고 딱 그거 횟집 한 군데하고 커피숍 딱 한 군데 하더라고요. 그 커피숍 밖에 손님도 거의 없고 우리밖에 없는데 그 사장님이 하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이렇게 그 본업은 아이지 싶어요. 보니까 하는 거. 거기에 보니까 커피값이 5,000원, 6,000원씩 하는 거 볼게. 아이고 막 나는 좀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먼저 친구들 만나면 커피숍 가서 이야기할래 이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가자 해서 가는 게지. 맞아요. 커피값 너무 비싸요. 지금 저희 한국에 카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말 많은데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2년 국내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729개로 전년보다 4.5%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요. 맞아요. 거리 곳곳에 한 블럭 건너서 다 커피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카페가 왜 이렇게 많을까 보면은 1999년 7월 스타벅스가 이제 국내에 영업하면서 2000년대부터 커피 전문점이 엄청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 커피라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고 이제 알아야 할 것도 많지만 그 기계 사용법만 알면은 당장 카페를 창업할 수 있으니까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쉬운 창업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카페 사장님의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속천에 네네. 거기가 원래 그 딱 흐름한 창고 같은데 그 한 7, 8년 전에 그 하나 생긴 게 이상하게 장사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옆에 우죽순으로 뭐 카페 거리 해가지고 그렇게 뭐 땅값도 2배, 3배 오르고 지금 속천에 그 어째 그까지 커피무로 그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약간 받아보면서 한 잔. 처음 커피를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군 복무 초반 시절이죠. 근데 그 커피는 한 번 마시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저 외국으로 그 당시에 이제 군 복무 시절인데 미국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 식당에는 큰 식당인데 우리도 그 식당에 이제 식사 우리 이제 한국 군이니까 구석에 이제 밥을 없죠. 빵을 얻어먹으면서 거기 통이 있는데 커피 나오는 게 있고 음료수 나오는 그런 통이 있는데 커피 나오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물을 이제 커피를 이제 받아왔죠. 처음은 씹어서 그냥 이걸 먹으면 힘들겠는데 하면서도 한 2-3달 우리가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그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음료수 안 마시고 그 커피만 마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커피가 중독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잔 시켜서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기도 좋고 이제 혼자 공부하기도 좋아서 저도 속천에 그쪽이나 프랜차이저 가가지고 앉아서 뭐 노트북 작업을 하거나 이러거든요. 옛날에 이제 스타벅스가 처음 생겼을 때는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짜장면 한 그릇이랑 비슷해서 약간 가소비의 상징처럼 냈는데 이제는 사실 요즘에도 커피 가격이나 밥값이나 비슷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밥 먹고 카페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스타벅스 가격도 괜찮고 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스타벅스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카페인도 안 받지만 몸에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잘 못 먹는 편인데 스타벅스에서 음료 시킬 때는 우유를 두유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잘 먹고 있고요. 사실 이 한국에서 개발돼서 스타벅스 본점으로 역수출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커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바로 사이렌 올더인데요. 아시나요? 들어보셨습니다. 참 말 자체를 처음 듣습니다. 이 스타벅스 로고에 보면은 인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이렌이라고 하는 인어의 이름인데 영어식 이름으로 사이렌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매장에서 주문하지 않고 미리 앱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서비스라서 요즘에는 뭐 어딜 가든 앱으로 먼저 주문하고 이제 커피를 테이크아웃이나 매장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별칭을 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앱이 개발되고 해외로까지 역수출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카페 가면은 보통 아메리카노나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피 가격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생원두 가격이 오른 건데요. 세계 최대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장기간 지속된 가뭄이랑 무더위로 원두 생산량이 급감했어요. 이로 인해서 원두 가격이 오르고 또 미국의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이제 또 한 번 더 오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커피 사실
밥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좀 안타깝고 슬퍼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커피숍 지나다 보면 낮에는 거의 8대2 정도로 여자 손님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그 길에도 텀블러에 커피를 이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여자분들도 많아요. 네, 요즘엔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고 또 요즘에는 캡슐 커피나 집에서 원두 갈아서 먹거나 드립커피를 내려놓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커피 문화가 활발히 된 것 같아요. 나는 집에서는 그냥 이제 커피를 사가지고 이런 이제 설탕 한 숟가락, 커피 한 숟가락 해가 1대1로 묻거든요. 이렇게 커피 맛 나는 설탕물을 묻고 있는 그 맛이 좋아서 나는 뭐 일회용은 그 프리마 그게 네. 옛날에 안 좋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그 일회용을 내가 안 묻는데 그 보니까 뭐 그게 뭐 야자 열매인가 뭐 그걸해서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더라고요. 그 분말이 그렇게 그 말이 잘못 전해지 갖고 그 선이 깨냈네. 내가 일회용 커피를 잘 안 먹어요. 일회용 커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에 그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되는 원두도 생산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사용되는 로브스타 원두 주산지는 베트남인데요. 거기서 이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서 가뭄이나 폭우 등이 이어지니까 생산량이 감소했고요. 사실 이 베트남 농가들에서 커피나무는 재배가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커피나무 대신에 두리안이나 이런 작물로 바꿔서 이제 더 좋은 수익을 내는 작물로 바꾸면서 이제 커피 공급량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원래 커피 생산 국가는 저 남미, 페루 네네. 또는 멕시코 맞습니다. 이런 그 나라에서 생산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퍼졌는데 요 근래는 저 동남아, 저 베트남,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브라질이랑 베트남이 이제 공급량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그러게요. 우리 재진건 선생님 오늘 그냥 가만히 계실 줄 알았는데 말이 네. 네, 이런 식으로 활발한 대화 이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즘 커피 가격이 올라서 그냥 커피 특집으로 제가 1차 수다 마지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보았고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진해역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진해역 마지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부 창원 사랑방입니다. 2부 창원 사랑방에서는 지역 행사나 지역 명소를 다녀온 후기를 나눕니다. 자, 오늘 현수 선생님은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저는 그 진해 중원 로타리 갔다 왔습니다. 중원 로타리는 맨날 가는 곳 아닌가요? 매일 가지만은 어제는 또 다른 행사가 있다 해서 행사 구경하러 갔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제 한 행사는 그 진해 그 탑도리 및 제등 행렬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구경하고 왔습니다. 설명 해주세요, 계속. 어땠어요, 축제? 축제에 가보니까 이제 그게 처음에 갔을 때는 사람도 몇 명 없고 해서 이제 좀 조용하고 그랬는데 6시 다 돼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네. 많이 몰려서 북적북적해져서 너무 좋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거 축가도 부르고 승무 노래 춤도 추고 그리고 또 이제 2부에 그거 탑돌이하고 제등 행렬 행사를 했는데 밤에 이제 그거 시민들하고 함께 행렬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그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다 거기를 지났거든요. 중원 로타리를 했는데 거기 웬 용 한 마리가 이렇게 턱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탑돌이 하기 직전에 제가 아마 버스 너머로 보고 와 행사하네 이러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뭐 4월 초파일 때문에 행긴가요? 예, 맞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202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제 행사를 진행했는데 총 어떻게 진행됐나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되나요? 1부하고 2부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1부 행사에는 내빈 축사가 있었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자님들의 축가도 있고 승무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부 행사에는 탑돌이하고 제등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네. 아 이게 대본을 저는 미리 받았는데 대본에 막 이만큼 적혀 있는데 다 줄이셨네요. 네, 혹시 더 관련해서 행사 관련해서 더 해주고 싶거나 소개해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행사 그 참여해서 좀 특이했던 점은 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그거 불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교통 통제 그런 부분이 참 잘 돼서 좋았고 또 이제 그 저녁 시간에 그렇게 도로를 지나면서 이제 그 제등 행렬을 갖다가 저기 그 시내 저 중원 로터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 시내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네. 그 동안에도 이제 그 잘 그거 행렬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돌아와서도 이제 큰 소란 없이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느낌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제 또 행사 진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그런 부분 보면서 이제 그 우리 중원 로타리가 이제 참 문화의 중심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 행사 하나로 문화의 중심지를 느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중원 로타리지만은 사실은 중원 로타리 주변에 알다시피 도서관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은행도 있고 옆으로 해가지고 공설운동장도 있고 해군도 있고 밑으로는 위쪽으로는 진해탑도 있고 여러 부분에 이제 진해 서부 지역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그게 저 겨울에는 또 이제 그거 크리스마스 그 기도회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군항제 때는 또 이제 군항제 행사도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여기 그 중원 로타리라는 부분이 우리 진해 상징이기도 하고 우리 서부 지역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참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서부 지역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지역 안 사시잖아요. 최고 동부지역 최고 끝에서 마음의 고향인 거죠. 마음의 고향입니다. 맞아. 자주 오시니까. 네. 근데 중원 로타리 자체에서 이제 행사나 부대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진해 군항제 때 3월 달에 있었던 것도 이제 중원 로타리도 북적거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행사를 가셔서 되게 성숙한 시민 의식을 느끼고 오신 거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덧붙일 말이 있나요? 그 여자천 벚꽃 나무 우거진 그 여자천 로망스 다리 아닙니까? 네. 알죠. 그 로망스 다리에 MBC 연속 그 로망스의 뭐 아마 그 촬영을 했던 곳인데 올 봄에는 많은 관광객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좀 적게 오더라고요. 그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여자천 다리에서 조금 그 근처 살고 있는데 해마다 많은 이 관광객이 오는데 올 때마다 이 동네가 그냥 이 주차장이 됐는데 올해는 좀 적게 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소리는 전부 다 중국 이 관광객이 와서 어찌 시끄럽게 하는지 이게 중국 동네인지 지연의 여자동 사람인지
동간 못할 정도로 많이 왔었어요. 아마 해마다 여자천 벚꽃 로망스 다리는 항상 붐빌 것 같아요. 네, 한번 여유가 있으면 지금도 저녁만 되면 저녁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떻게 오는지 저녁에도 왔어요. 그 로망스 다리가 아무래도 그 벚꽃 명소로 유명하다 보니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작게 온기 뭐 산불 그것 때문에 행사도 많이 취소되고 요새 뭐 정치권도 하도 시끄럽고 해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작게 오지 않았나 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2부 창원 사랑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제는 중원 로타리에서 날짜가 4월 20일이죠. 4월 20일에 이루어졌던 부처님 오신 날 탑돌이 및 제등 행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신 현수 선생님 혹시 더 덧붙일 말이 있나요? 이것까지 소개하고 이 코너를 끝내겠다. 다 했는 건데. 다 했나요? 아니, 거기 가니까 이번에 또 행사에 또 빠질 수 없이 그 해군 군악대 행사가 있어서 이제 앞번에 저희 군항제 때는 그거 산불 때문에 군사 관련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제 군부대 잔병들이 이제 군악대 행사를 갖다가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진해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그 해군하고 이순신 장군 그리고 벚꽃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군 군악대하고 중원 로타리가 있으니까 참 좋았고 또 진해 지역사랑 네, 지역사랑 지역사랑 기부 거기에 보면 네, 고향사랑 기부제 거기에 보면은 그게 있대요. 요즘에는 이제 창원에서 지정을 해서 기부를 할 수 있다는데 지금 우리 진해 지역이 이제 벚꽃이 이순신 장군 동상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군도 이동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벚꽃들이 지금 수령이 많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벚꽃 수명이 보통 한 100년인데 지금 우리 진해에 있는 벚꽃들이 거의 대부분 50년에서 70년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벚꽃도 지금 안 좋아져가고 죽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왜냐하면은 역시 진해하면은 벚꽃 아닙니까? 좀 더 이제 가꾸고 또 이제 벚꽃 군락지도 만들고 서로 신경도 쓰고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는 이번 행사를 보면서 이제 밤에 이제 밝은 연등을 들고 행렬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도 들었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소망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우리 진해 마을 라디오 듣는 분들도 올해는 소망 한 가지씩 이루어지고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창원 사랑방이 이제 중원 로타리랑 이제 벚꽃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저희가 지난 3월 30일 군항제 방송을 했었죠. 그때 1부 마지막에도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진해 벚꽃 소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고령화된 벚나무들의 수세 회복을 위해서 영양제 공급 사업을 통해서 벚나무 병충해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지정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랑 답례품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도 모두 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진해영 마지방의 3부 라디오 쪽 탐방입니다. 3부 라디오 쪽 탐방은 진해 원도심에서 오래 살아온 이들이 진해 구석구석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봉식 선생님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진해 사람이면 뭐 제일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장산 그쪽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장산 이야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양산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재진권 선생님이 제양산에 관련된 추억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 제양산 공원 저기는 지금은 진해탑이 서 있죠. 근데 우리가 군대 들어갈 때는 저기에 저 건물도 없고 공동묘지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65년도 1일 날 우리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저기에 참배를 하러 나왔었어요. 그 주변에 무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대원들이 그 당시에 부대원들이 이제 이 묘지 주변에 모여가지고 지휘관 명령하에 고향 앞으로 해서 조상 또는 부모님들 앞으로 절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 그럼 1월 1일 날 훈련 가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절까지 하고 오신 거군요. 예. 그리고 그 주변에는 통신대가 있었어요. 내가 90년도 초까지만 해도 저기 그 당직을 새로 갔었어요. 그 해군 통신대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 되게 그 연도까지 기억할 정도로 되게 인상 깊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봉식 선생님의 또 재진근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공동모지는 그 일제시대 때 네. 전국에서 일본인들 죽으면 그 공동묘지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2차 대전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파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우리 해방되고 나서 우리 조선인들을 그 묻은데 거기를 공원으로 정비하면서 그걸 다 다시 뭐 파묘를 다 덜냈습니다. 그 지금도 가면 흔적은 그대로 있어요. 진짜요? 다음에 안내 한번 해주세요. 그 옆에 그 또랑도 일제시대 때 그 만들어난 그 또랑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때 흔적이 많이 남아 있군요. 네. 그 원래 장상공원 저기 이제 높이가 한 90m쯤 되는데 그 조선시대 때는 저기 제항산이 아니고 제왕산 원일봉 뭐 그 다음에 뭐 그 부엉이가 많았다 해가지고 부엉산 뭐 부엉등 뭐 이래 했는데 일제 강점기 때는 저기 일본 장수의 그 모자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투구산, 갑산, 가부토야마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해방되고 나서 그 손은일 제도하고 그 해군 선각자들이 그 가서 보고 이 손은일의 그 이름을 따서 원일봉이라고 그때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재진권 선생님은 그 원일봉을 기억하고 계신 거네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그 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보고 그 원래 거기에는 이제 그 일본 그 도고헤이 하치로가 러일 전쟁 때 그 성전 기념으로 그 미카사 함에 그 마스타를 본떤 그걸 만들었는데 이승만이가 일제의 흔적을 다 없애려 갖고 그걸 이제 부사가 공터로 돼 있었거든요. 그 공터가 이제 원일봉이고 그 빈 곳으로 있는 거를 67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그 배 군함 모양으로 해갖고 지금 탑을 지었습니다. 67년도에 해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66년도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그 지금 365 계단 있죠. 네. 그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계단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몇 년 후에 이제 탑산 제양산 탑산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저거 탑산을 저 처음에 일본에 그거 탑을 만드는 게 1929년 5월 27일 날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일본 그 러일 전쟁 해전 기념일이 그 5월 27일이라 그래서 그걸 딱 맞춰 가지고 그 1905년부터 그 25주년 되는 날 딱 저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그게 또 그 러시아의 그 발틱 함대가
그 블루컷 디스크로 이렇게 오는데 원래 진해만으로 요 대한해협으로 올 줄 알고 가덕도에 가면 육군 포진지도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거기 쓰시마 해협으로 가는 바람에 이 그 가덕도 포진지는 못 쓰고 도고해 하치로가 그 이제 잠복해가 있다가 기습을 해갖고 이제 승리를 한 기념으로 그래가 거기서 뭐 씨름이나 행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해방되고도 그게 KBS 방송국이 처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노래자랑도 하고 그것도 행사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는 없애고 공터로 있다가 또 동물원을 함지했어요. 동물원도 한 십몇 년 하다가 또 그것도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동물원도 없애고 지금은 다시 그냥 뭐 반듯하에가 사람들 뭐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지금 그래 있거든요. 되게 변화가 많은 곳이었군요. 네. 90년대 초까지에도 그 동물원 있었어요. 기린 같은 거, 와. 기린은 없었지. 기린은 예. 가족 같은 그런 새가 있고. 이 뭐죠? 이 팩트만 얘기해야 됩니다. 하더라 안 돼요. 그 이제 기린? 일제 강점기 때는 그 장산 주변에 일본인 스님이 그 운영하는 그 주지가 있는 그 사찰이 세 구에가 있었어요. 거기 하나가 그 동백골목 안에 들어가면 그 유림 아파트라고 그 자리가 일본인 그 스님 사찰이고 한 군데는 남산 초등학교가 일제 시대 신사였거든요. 거기에 옆에 그 일본 스님 있는 사찰이 있었고 한 군데는 진해 성당 자리 저기 일본 사찰이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이래 밀가루 같은 거 나눠주는 저 배급소로 쓰는 거를 그 천주교에서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성당을 짓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뭐 굉장히 일본인들이 신성시 했다 뭐 어쨌다 해갖고 또 그 위에 미카삼 탑을 그 동으로 이렇게 100개를 한정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 기념도 하고 이랬는데 옛날에 그 분뇨 처리장이 없었어요. 진해는 일제시대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분뇨통을 앞뒤로 이렇게 짝대기에다 메고 그 탑산에다가 그 남산초등학교 올라왔는데 보면 그게 큰 그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갖다 버렸거든요. 거기 가로 세로가 한 40-50m쯤 됐어요. 그 깊이는 이제 그 분뇨들이 너무 많아가 내가 깊이는 못 봤는데 우리는 어릴 때 그 맨날 봤거든요. 그래갖고 해방되고도 거기서 이제 분뇨차가 이제 사람이 안 메고 분뇨차가 이제 그 계속 들어부었어요. 그 길이 좁아나니까 분뇨차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해가 후진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분뇨를 붓는데 1970년도에 그 장천에 분뇨 처리장이 생기면서 거기는 다 이런 그냥 메꿔버렸습니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 진해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그거. 근데 나는 그 매일 거리 올라서 매일 봤거든요. 그 진해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뭐 거의 99%입니다. 그 분뇨 처리장이 있었다는 거. 지금도 가면 흔적 그대로 있어요. 그 지금도 한 번씩 궁금해하는 사람은 내가 안내를 하거든요. 그 언제라도 보고 싶으면 말할수 내가 저 같이 한번 해줄게요. 저는 그 봉식 선생님이랑 함께 마을 원도심 투어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쪽 탐방으로 야외 쪽 탐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해 사시던 분들도 나이가 뭐 70, 80대 대들도 옛날에 묵고 살기 힘들 게 뭐 일한다고 뭐 바빠가지고 이런 걸 잘 몰라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한 걸 하도 많이 반기지. 그러고 후문에 쪽에 내려가면 그 옛날 그 통신대 그 자리가 있었던 그 숙소 자리가 그 저 지금 공원으로 돼가지고 큰 부엉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부엉부엉이 스피커를 달아갖고 해서 이렇게 밤에 시끄럽다고 동네 주민들 항의래가 지금 그 부엉이 소리는 안 납니다. 그리고 그거 통신대에 있던 거는 이제 벙커 사람이 파면 동굴이고 구조물을 만들어가 흙으로 덮으면 벙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벙커 거기 안에 굉장히 넓어. 그 종기 있는데도 지금 막아놓고 그 위 한기구까지 다 막아갖고 안에 지금 막 엉망이라. 그거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뭐 커피숍이나 기념품 파는 데나 뭐를 해도 장사가 잘 됐긴데 이상하게 시에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그 뒤쪽에서 올라가는 계단 3738 계단도 옆에 보면 일제시대 때 그 이 또란 거를 돌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옆에 나무들이 너무 커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들고 올라가니까 그 다디비지가 있어.
그것도 내가 그 뭐 10년 전부터 몇 번 이야기해도 뭐 시에서는 뭐 대책이 없는가 뭐 안 하고 있고.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일제 잔재를 없애려 했는데 3738 계단이 메이지 그 3738년도에 러일 전쟁 선전 기념으로 그 3738 계단을 했는데 그걸 이제 뜻을 몰라 가지고 그거는 계단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랬군요. 또 더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계속 해볼까요 그럼 뭐. 뭐 준비하신 것까지? 그 3738 계단이라는 거는 이제 메이지 37년이 1904년이고 그 1905년이 메이지 38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그 성당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면 그 굴을 파가지고 마리아상 그 성모상을 열어놨어. 성당 지금 들어가 보면 있거든요. 네. 그거는 해군 땅이라. 그래서 해군의 땅을 그 임대로 해가서 그거는 쓰고 있어요. 성당은 그 천주교 극이고. 그 진해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천주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진해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게 그거 저 임진왜란 때 그 세스페데스 그 신부가 그 웅천회성에 있던 그 일본군들 그 뭐 위로해 주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그 발을 웅천 땅에 제일 먼저 디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민곡에 올라간 데 보면 그 천주교 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묻히는 거를 뭐 이스라엘로 치면 예루살렘 같이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거 억수로 길이 가팔른데 그 묘가 그 많이 해놨어요. 그 또 그렇게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 이제 68년도에 이제 탑산을 짓고 그 탑산이라면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앙산 공을 안 하고 우리는 이제 탑이 있다고 진해 사람들은 그냥 탑산했어요. 그 68년도에서 이제 해가지고 69년도에 안에 엘리베이터를 냈어. 8층짜리 그 쫓겨난 거를. 그런데 한문 타면 어린이는 5원, 어른은 10원 했어요. 8층까지 돈을 받았어요. 처음에 개장했을 때 줄로 한 200~300m 서갖고 그거 한 탈기라고 그 나는 이제 안에 그 차장이 있었어. 그 타면 이제 표 받는 차장이. 그 나는 키가 작아나니까 내를 못 받는 게라. 내가 하나 남았다 우리 형이 그 내 표 받아가지고 다시 타고 그냥 걸어서 내려오고. 그렇게 뭐 요즘으로 세면 뭐 웃기는 일이지. 그 8천 그게 뭐라고 돈을 주고 그걸 타는 거. 옛날엔 신기했으니까 요즘에도 막 전망대는 일부러 돈 주고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제 높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옛날에 내 중학교 때 그 마산에 가야백화점 처음에 생겼을 때 그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생겼다 해가지고 그거 타보려고 이불로 돈 모아가 버스 타고 와서 그 놀았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왕산 공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하면 그 이제 탑 세울 때 그거 이제 이게 이제 좀 산신령 같은 게 있었다고 뭐 하여튼 이게 그 약간 이야기 설화디시나 해가지고 이거 자꾸 위에 깎으니까 탑을 세우니까 내가 머리가 아프다 하지 말았고 이제 일본인 그 주지 그 스님한테 꿈에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 여왕 사령관한테 이야기했더만은 그거는 미신이다 안 믿는다 했는데 공사할 때 그 돌을 그 올리다가 그 줄이 끊어지 가지고 일본인 그 공사 감독하고 일본인 인부들만 4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거 저 27년도에 진해역 저거 개장식 할 때 마산에서 진해 오는 길이 없었어요. 그 배로 왔거든요. 배로 딱 도착하자마자 빨리 내리려고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배가 이렇게 뒤집히지가 일본인들이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거하고 또 그거 저 러일 전쟁 승전 기념 그거 필름을 이제 영상 그 이제 상영하기 위해서 그 저 육군 지금 육군 대학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요새 사령부였거든요. 그 임시 과거물지 가지고 그 영사기 돌리는데 그 필름에 불이 붙어가 107명 어린이들이 불이 타가 죽었어요. 그 107명 하면 얼마 안 되는 것이 보여도 그때 그 당시 도천초등학교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 애들이 많이 죽었어. 그때 진해콩 저게 사장이 애가 3명이라 그래서
보모가 필요한 게라. 그 우리나라 17살짜리 순이라는 여자애가 보모로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조선인을 한 명이 그 들어가서 그 죽었어요. 그거 기념 비석이 그래가지고 그 진해여고 뒤에 가면 그 천리교 그거가 원래 이름이 그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거기 이제 철교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지은 긴데 그 기념 그 이름하고 다 해놓은 그 비석이 지금 진해구청 그 지하 주차장 창고에 있습니다.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 도고해 하치로 뭐 비석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좀 그게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 1927년도가 그때 또 이제 이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그 영사 이 필름을 이제 일본에서 가져왔거든요. 그걸 배를 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차로는 이 필름이 그 니트로로 만들었어. 니트로 셀룰로이드로.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충격을 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차로 오면 막 괜찮겠지 싶어갖고 차로 갈 때는 이렇게 이제 고무줄 같은데 해가지고 매달아가 와야 되거든. 들하기 때문에. 근데 기차로 오면 막 그냥 실어도 안 괜찮겠나 싶어갖고 그냥 실은데 거기 오다가 저 그 안민터널 저 안에서 화재가 나가 기차가 전부 전소했습니다. 되게 우리 산신령님의 저주를 받아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게 어찌 보면 또 안 믿기도 그렇고 그렇게 가장 많이 뭐 그냥 인사사고로 죽은 게 진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전국에 일본인 사는데 가장 많이 죽은 데가 진해라. 또 인구 대비 또 다른 데 가면 그거 뭐 일본인 100명이 뭐 조선인이 보통 한 1000명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진해만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많이 살았습니다. 아, 가깝고 이러니까 더 그랬나 봐요. 부대가 있고 또 요새 사령부 해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육군 부대가 있어야 돼 가지고 그 요새 사령부도 처음에 마산에서 있다가 이렇게 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갖고 진해 요리 넘어왔다입니다. 그 진해 가면 포진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포진지가 뭐죠? 그렇게 포. 미군들이 바로 일본을 침략 안 하고 우리나라를 먼저 그거를 이제 그 점령하려고 그러는가 싶어 가지고 제주도 가도 그렇고 이 뭐 방공호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진해도 한 100개 넘는데 옛날에는 관심이 없어나니까 공사할 때마다 그 다 파묻었어요. 진해 구청 저것도 지을 때 그게 많더라고. 그것도 다 파묻었고 그 뒤에 그 근처는 아직도 많아요. 진해 구청 그 근처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좀 뭐 기념관으로 개발하면 되는데 지금도 그 위험하다고 다 막아놓고 일체 개발 안 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 내 어릴 때는 개발 안 하고 이제 그 안 막아놓고 있을 때는 그 안에서 버섯도 키우고 뭐 많이 했어. 자기 일하던 뭐 작업 그런 것도 다 했고 그 가덕도 그 포진지도 그렇게 실컷 요 대한해부로 올 줄 알고 해놨는데 서신마 쪽으로 돌아가 비니까 아무 써보도 못하고 그대로 이제 나가고 근데 그거를 이게 진해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 신앙 지으면서 부산을 넘어갔거든요. 땅 보상하면서 부산을 넘어가면서 부산에서 그거를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 완전히 그 관광지로 다 해놨어. 그 작년에 완성을 했는데 그 이제 올해 10월 달에 그 가덕도 비행기장 진다고 그 많은 투자하는 걸 지금 싹 다 없앱니다. 네, 제왕산공원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봉칙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거를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이제 혈색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얼굴이 살아난 것 같아요. 역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나는 이걸 처음부터 보고 하면 몰라도 그냥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가도 잘 모르고 지금 앞뒤 순서가 다 바뀌어갖고 지금. 네, 그게 이제 봉식 선생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야기를 다 마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대강 다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어땠는지 소감 간단하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이 제항산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진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걸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고. 하긴 뭐 내 친구들한테도 내가 다니면서 이거는 옛날에 뭐였다 이야기를 해도 친구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다들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 오늘 소감 유익했다 하고 싶은 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한 가지씩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뭐 몇 명 안 들어도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재미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웃음꽃이 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시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얼굴이 살아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수 선생님. 예, 저도 오늘 그 와가지고 처음에 커피 얘기 들어서 좋았고 또 이제 뒤에 이제 봉식 선생님 저 진해 역사 이야기 듣다 보니까 또 시간 가는지 몰라서 너무 기분 좋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재앙산 공원에 몰랐던 이야기들 알게 돼서 좋았고요. 우리 현수 선생님이 다녀오신 재앙 그 행사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행사가 진행됐구나 간접 경험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수 선생님 앞으로 이제 진해 곳곳에서 일어나는 원도심이 아니더라도 진해 곳곳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 있으면은 네 다음에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해역 마지방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커피 202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탑돌이 및 제등 행렬 재앙선 공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의 진해역 마지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